안녕하세요. 저는 강가국의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를 읽고 독후 활동을 진행하게 된 2학년 8반 15번 양지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책 선정 이유인데요. 이 책은 전문 반려견 조련사의 노하우가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려견 조련사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꽤나 흥미로워서 이 책을 읽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무책임하게 강아지를 입양하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다가 나중에는 질려서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저 예뻐서, 선물을 받아서, 또는 외로워서, 아니면 자녀가 정말 원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책임하게 반려견을 입양하고 또 그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반려견 조련사를 찾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차라리 반려견을 키우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반려견을 꼭 입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려견을 입양할 때 어떻게 입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자신이 기르기에 알맞은 견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쁘다는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잘 키울 수 있는지 판단을 하면서 입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좋은 브리더를 찾아야 되는데요. 아무 데서나 사온 개보다 전문적인 브리더에게 사육을 받은 반려견을 입양하는 것이 키우기에도 쉽고, 또 처음에 반려견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주기 때문에 좋은 브리더를 찾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브리더를 찾지 못했다면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반려견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반려견에게 있어서 산책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을 시킬 때 되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게, 강아지가 앞장서서 걷고 있으면은 강아지가 자신보다 서열이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려견이 산책을 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고 있으면은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강아지에게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은 주인과 교감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아지와 더 천천히 걷고 좀 더 시간을 들이면서 산책을 하는 것이 강아지와 견주가 같이 산책을 하는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아지의 배변인데요. 강아지가 갑자기 카페트 위에 똥을 싸거나 아니면 오줌을 싸면은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거나 나무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데, 어떨 때는 주인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혼내기만 해서는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해도 강아지의 배변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강아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찰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강아지에게 꼬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진을 보면 웰시코기의 짤막한 꼬리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웰시코기가 처음부터 꼬리가 짧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기 위해서 강아지의 꼬리를 자르는 행동이 있는데, 강아지에게 있어서 꼬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강아지에게 꼬리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물론 자신이 신나 있고 흥분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반대로 자신이 불안하고 또 경계심을 품고 있을 때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알리는 신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없다면 이러한 신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강아지는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아지의 공격성인데요.
물론 처음부터 강아지의 성격 때문에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고 우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신의 강아지가 처음에는 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강아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강아지는 분명 주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들로 그것을 보이려 해도 주인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면서 주인의 관심을 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강아지가 공격성을 보이고 으르렁거린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거나 그저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말도 못하고 아빠에게 맡기만 하는 아들이 어느 순간 반항을 하는 것처럼 강아지도 계속 주인이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계속 교육하려고만 한다면은 오히려 반항심을 가지고 더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좀 더 관찰을 하면서 강아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반려견의 여러 가지 행동들의 의미를 알아보게 되면서 반려견이 상상 이상으로 세심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사람과 강아지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자신의 반려견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또 잘해주었다 해도 반려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려견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더욱 관찰하고 이해를 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반려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변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개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만큼 그 감정을 표현하고 또 해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앞으로 반려견을 대할 때 더욱 관찰하고 더욱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